네, 소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도 끝났고 네. 그동안 또 거래 절벽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동안의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진행 사항들도 좀 체크해 보고 네. 예, 그렇게 좀 진도를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3구역이 제일 빠르니까 네. 3구역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3구역은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정리를 예, 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3구역은 작년에 감정 평가가 끝나고 그 분양 신청까지 마쳤고요. 그럼 조합원도 분양 끝났어요, 다? 네, 분양 신청까지 끝났어요. 신청까지 끝났고 그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네. 3월 안에 이제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예. 이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네. 약간 늦어져 갖고 중반기나 하반기에 관리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구역이 지금 전체 세수가 몇 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816세대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몇 세대 나올까요? 일반 분양분은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 네네. 1,06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60세대 정도. 그래도 뭐 1000세대가 넘게 일반 분양이 되긴 하네요. 네, 많은 거죠. 네. 혹시 지금 3구역 네. 지금 거래된 게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거래된 거 이제 거래 또 이제 그 된 거를 확인해 보면 네.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이렇게 뭐 구역별로 실거래가가 그쵸. 나오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이제 나오죠. 동별로 나오기 아. 때문에 그 3구역에 이제 보광동도 들어가고 그렇죠. 한남동도 뭐 일부 들어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다라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도 네네. 이제 보광동에 거래된 것들이 거의 3구역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3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3구역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아요. 예. 한 시세가 어느 정도 거래됐어요, 최근에 거래된 게? 최근에 거래된 거는 여기를 보시면 네. 그 대지 14.2평짜리가 1월 달에 그 한남동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보면은 14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럼 14평 2천에 14억 네. 8천이면 평당 1억은 넘는 거네요. 1억 432만 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지집은 45.1평짜리가 네. 31억 5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이건 좀 크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평당가는 조금 그렇죠.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45평인데 30억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야, 예, 그러네요.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이제 네. 그냥 비싼 아파트 정도 되네요. 와, 아무튼 지금 거래는 많죠. 예. 실제로 그 작년에 감정평가한 이후로 그 빌라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감정평가 금액이? 네, 와. 감정평가 금액이 그리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해서는 대지 지분이 평당 5천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공시지가에 한 2.4배에서 2.7배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나와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한남 뉴타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통 재개발 시장을 보면은 뭐 대지 지분 그러니까 그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의 한 1.3배 정도로 해서 대지 가격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 3구역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많이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시공사도 현대건설은 이제 확정이 됐고 네네, 확정됐죠. 지금 이제 이주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이주는 아직 이주 계획이 관리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주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하면서 이주도 함께 하자 이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공시를 난 데가 많으니까 네. 뭐 이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변수가 네네.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네.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장이 네. 층수 제한을 없앤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구역에서 실제로는 이제 건축 심의를 이미 받고 시공사 선정까지 끝내고 분양 신청까지 끝냈는데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서 용적률을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3구역도 그럼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네. 그럼 일정이 조금 더 딜레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성을 조금 이렇게 높여서 네. 그렇게 가보자 하면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조합 입장에서 보면 좋겠네요. 이게
일반 분양분 대비 조합 수가 좀 많은 구역이어서 그렇긴 하겠네요. 3구역은 그렇고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뭐 이런 순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3구역 다음으로 추진이 되는 곳은 이제 2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한남 2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마쳤고, 그러니까 작년 11월 26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요. 오래 하겠네요, 그럼 이건. 시공사 선정 올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6개월 안에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하고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그 뭐 이 메이저 건설사들 있잖아요. 원래 다 들어와요, 한남 뉴타운은. 어디서나.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3구역 수주했잖아요. 또 들어올 수도 있나요? 또 들어올 수는 있다고 현대건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5천 세대가 넘게 일단 시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좀 1공시공사 들어올 거고 6개월 안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그 걸림돌이랄까? 이 구역에 어떤 걸림돌이죠? 근데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작년 12월 30일에 그 기존 조합장 그 해임 총회를 해서 그 조합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4월 6일에 그 다시 이제 임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새 조합장을 뽑는 총회를 다시 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조합이 정상화돼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약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합장도 바뀌고 또 이제 기존의 조합장을 이제 조합원들이 불신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그 2구역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구역은 빨라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합끼리 저도 단결이 잘 되는 편이신가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수가 903명으로 가장 적어요. 가장 적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처분 단계에 가면 이제 3구역은 워낙 또 조합원 수도 많고 또 사업 단지도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한남 2구역이 더 빨리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예상하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거기 보광초등학교가 2구역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뭐 거기 뭐 그대로 가는 거기 거고요. 있고, 그럼 3구역에는 학교 계획 없어요? 학교가 하나 들어와요. 들어와요?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는데 위쪽으로 그 저쪽 그 제일기획 쪽, 그 한담동 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신설을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한남 2구역에 하나 초등학교가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기부 채납 형태로. 네네. 근데 저쪽 그 한강변 쪽에서 좀 멀긴 하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다녀보면 도보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또 이제 이게 지금 길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철거되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때 가면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2구역은 뭐 보광초등학교 그대로 가는 것들이고, 나머지 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4구역이죠? 4구역은 또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한남 4구역은 이제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었고, 그 1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한남 뉴타운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때도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여전히 건축 심의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제 그 촉진계획 변경안 내용이 지반고를 상향해서 그 이제 자연 배수 시설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3구역하고 경계선에 들어오는데 그 지반고를 이제 높이면 한 4, 5m 정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3구역에서 그 이제 7섹터 거기 그 층수에 뭐 제한도 받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3구역하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심의가. 단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심의가 보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동 아파트가 4구역인가요? 네, 4구역이에요.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됐어요.
아무튼 대박 단지네. 신동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예, 그 90년대 아파트인데 이게 재건축 연한도 안 되는 아파트인데 그냥 이게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똑같이 지분대로 가는 거죠. 아파트도. 예. 그래서 또 한강 바로 앞이어가지고 거기 또 나들목도 있고 그래서 예. 위치가 굉장히 좋긴 하죠. 네. 네. 사구역에 좀 그런 이슈들이 있고 올해 이제 건축 심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뭐 제일 좋아 보이는 입지 중에 하나인 5구역. 네, 그렇죠. 사구역 이제 사업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요. 사구역은 또 사업성이 높죠. 예. 장점이 있고 그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구역은 이제 한남 5구역이죠. 한남 5구역에 이제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인 그 동빙고역도 신설이 되고 그리고 한강을 남향으로 굉장히 넓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구릉지인데 반해서 한남 5구역은 또 거의 평지이고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한남 5구역이에요. 유일하게 좀 고층이라고 할까요? 높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층수는 지금 현재는 2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촉진계획 변경안이 그 최고 23층 그다음에 이제 세대 수는 2,555세대로 해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네. 지금 4구역이나 5구역에서는 학교 신설 계획은 없어요? 지금 4구역에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고 커다랗게 어디 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5구역도 특별한 건 없고, 네. 지금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그 변전소라고 하나요? 변압소.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변전소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저쪽 외곽 쪽으로 이전이 합의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지중화를 하느냐, 또 아니면 이제 5개화를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합이나 조합원분들은 지금 뭐 변전소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네네 걸림돌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변전소 문제만 잘 이렇게 합의가 끝나면 5구역도 뭐 커다랗게 사업의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단계예요? 5구역은? 단계는? 5구역도 건축심의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조금 이제 4구역보다는 지금 4구역은 지금 심의가 보류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4구역보다는 건축심의에 한 단계 더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격대는 좀 빨리 진행된 것들이 더 비싸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긴 한데요. 한남 뉴타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최근에는 뭐 2구역이나 3구역이나 4구역, 5구역 가격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5구역이 약간은 높은 편이고 2구역은 이제 물건에 따라서 약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커다란 차이는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 그래서 뭐 평당 1억 원 전후 시세 형성되어 있는 것좀 비슷한 것들이죠. 감정평가 금액의 피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붙어갖고 시세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도 실제로 그 가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역도 이제 3구역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가는 실정이에요. 뭐 아직까지 뭐 그래도 초기 단계니까 뭐 좀 시공사들이 굉장히 로비들을 많이 하겠어요. 영업 활동들을. 여기는 어느 시공사나 다 주시하는 그런 사업지죠. 그럼요. 5구역은 물론이고요. 제일 시기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3구역이나 2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빠르면 올해 내년 할 것 같은데 5구역은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5구역은 그 입주까지는 적어도 한 8, 9년은 10년, 맥시멈 10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늦으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은 뭐 신분당선역도 개통이 돼 있겠네요. 그럼요. 신분당선이 제가 여기 들어오는 동빙고역이 그 26년 1월에 착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남 5구역 입주 시점하고 거의 맞춰서 개통이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면은 이제 여기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이 생기는 끝나는 거네요. 한남동, 보강동은 완전히 한남
뉴타운이 거의 완공이 돼서 완전히 변해 있겠죠. 이 지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방 도로도 없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지는 것들이고. 거의 지금 한남동이나 보강동이나 이태원동의 모습이 거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구역부터 시작해서 2구역, 4구역, 5구역 현황 말씀드렸는데 1구역은 다시 뭐 공공 재개발을 신청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떨어졌죠. 1구역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한남 1구역은 재작년에 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나온 물건 다 팔리고, 심지어 다 팔리고, 네, 다 팔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네네. 떨어졌어요. 공공재개발에서 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또 뭐 작년에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예, 신통기획.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청파 2구역인가가 그렇죠. 선정이 됐죠. 용산구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될 줄 알았는데 두 군데 모두 다 떨어진 상태로 뭐 다른 뭐 한남 뉴타운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하고 같이 조용한 상태예요. 조용한 상태인데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예전 한남 1구역이. 지금 유일한 역세권 부지죠. 네네. 그 뭐 숲세권도 되죠. 하루에 그 공원 뭐 길 하나 건너면 숲세권의 역세권이네. 그렇죠. 이게 공원 조망권이 뭐 훤히 나오고 워낙 입지가 좋아서 다시 또 선정이 될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업시설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예, 많이 반대를 하고. 일단 주민들 자체가.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해제가 된 거잖아요. 한남 1구역이. 그런데 뉴타운을 보고 투자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무허가 건물도 많고. 예. 근데 이제 그쪽이 또 지대가 낮아서 용적률도 이제 높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지역이라서 앞으로는 어느 식으로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1구부터 5구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물이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매수인도 거의 없고요. 지금은 매도인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적정 가격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물건이 사실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관망세인 것 같아요. 이제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거의 관망세고 사실 상담을 해보면 대선 이후에 난 물건을 내놓겠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물건을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남 뉴타운 시장이 조금 더 두고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나 2구역은 진도가 좀 빠르잖아요. 지금 단계쯤이면은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다 매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남은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양 신청까지 마쳤기 때문에 3구역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이제 4구역, 5구역이 조금 그렇죠. 이제 남은 구역은 뭐 2구역이나 4구역이나 5구역에서 좀 물건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3구역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한 30평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살려면 얼마큼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3구역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피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붙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30평대 조합원 그 부동산을 살려면 적어도 25억에서 27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지 총 매가로 투자를 하셔야지 되는 시장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34평 받으려면은 이제 25억에서 27억 정도 들어가니까 거의 뭐 평당 9천, 8천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이미 뭐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탑일 거고, 강남권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도 훨씬 비싼 거고, 강남권에 지금 거래되는 인기 있는 아파트보다 살짝 낮은 수준, 일단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뉴타운 내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은 현황들이 어때요?
이쪽에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삼성 리버빌인가요? 그거는 포함 안 됐죠? 그거는 이제 2개 동짜리 아파트고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페리온도 포함 안 돼 있어요. 힐스테이트도 안 돼 있고 그런 단지들은 이제 근데 한남 뭐 3구역 안에 이렇게 껴 있잖아요. 네네. 한남 3구역하고 아주 가깝죠. 네, 사구역. 경계를 이루고 있죠.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올라가나요? 어떻게?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남 뭐 홈타운이나 뭐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큰 평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 리버빌 아파트는 뭐 거의 24평짜리도 있고 32평짜리도 있는데 뭐 여기가 앞으로 뭐 한 2년 안에 이제 이주를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예, 오늘 뭐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다 뭐 오늘 준비하셨던 내용 중에서 설명 못하신 거 있으면 좀 설명 더 해주세요. 예. 뭐 특별히 뭐 질문을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그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용산이 가장 많이 변하는 지역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랜드마크가 되는 주거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남에서도 봤을 때 부러워하는 지역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한남 뉴타운을 이제 그 한남 뉴타운에 투자하신 분들이 강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 다 완공이 됐을 때 여기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천혜의 한국이죠. 배산 임수에. 그래서 이쪽에 실입주를 하시려고 이쪽을 많이 사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쪽이 다른 어느 아파트보다도 한남 뉴타운이 주목을 받을 거다. 그렇게 제가 장담합니다. 이쪽을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